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유일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수치 모델을 컴퓨터로 최초로 구현을 한 수학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수학자들은 학교 수학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기상학은 수학이나 역학의 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해기도가 결국은 수식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가 없는 수학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너츠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세계 최고의 고수들이 수백 명이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니까 설명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보는 기상과학을 통한 예측으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학 분야는 어떨까요? 전직 기상청 30년 출입 기자가 기상학자와 기상청을 방문한 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상청 예보국장입니다. 예보관이기도 하고요. 또 기상행정가이기도 하고요. 예, 정관장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과의 송정진 교수입니다. 위상수학을 전공하는 수학자입니다. 위상수학이 좀 낯선데 수학이 교과 과목 중에 어려움으로 치면 세 손가락 안에 꼽는 학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도 기자 시절에 수학 올림피아드 문항을 기사로 써보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또 기상청을 취재하면서 기상학도 수학 못지않게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두 어려운 분야를 두 분 모셔서 오늘만큼은 정말 좀 쉽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수학 어떤 건가요? 보통 두 가지 개념이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학교 수학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학 올림피아드를 지도해 왔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그래서 많이 알려진 셈입니다만 사실 위상수학 분야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제 주요 이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학도 숫자를 다루기는 비슷하지요? 그렇죠. 기상학은 수학이나 역학의 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적이 좀 실용적으로 학문 쪽이다 보니까 수학 자체의 컴퓨터 공학 그리고 어떤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기상 현상이 말로는 쓰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기도가 결국은 수식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등합선으로 표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뭐 자연을 기술하는 어떤 언어일 것 같다. 푸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예 뭐 수학이 그 언어적인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제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얘기하자면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유일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는 뭐 지금 생각하는 과학 기술이 수학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수학이라는 의미나 역할이 좀 컸었죠. 그렇지만 이제 점차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학만 본다면 살아있는 골동품 같은 지식의 탑을 3,500년 동안 쌓아온 일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상학이 수학자들이 처음 시작할 수밖에 없고 물리학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옛날엔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없는 시절에 수학자들이 많이 기여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폰노인만 같은 경우는 뭐 타이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 천재죠. 그렇죠. 핵물리학자부터 시작해서 이번 유행하고 있는 오펜하이머에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고 폰노인만이 사실상의 현재 수치 모델을 컴퓨터로 최초로 구현을 한 수학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수치 모델의 근간을 처음에 시도하신 분은 리처드 신이라든가 피에르 크네스 그리고 처음에 수치예보를 처음에 시도를 했던 사람은 리처드 신이라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근데 공통점은 다 수학자라는 거죠. 다 수학자죠, 다 수학자죠. 수학을 영어로 매스매틱스라고 이제 뒤에 s가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기과학 할 때 atmospheric sciences 거기도 또 s가 왜 복수형을 쓰는 건지. 그래서 이제 원래 mathematics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요. 마테이마, 마타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마테이마라는 것은 이제 배워서 얻은 것이라는 뜻이고 마타라는 것은 그것을 모듬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배워서 얻은 모든 것의 어떤 집합체 수학이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뜻이고요. 갖고 있죠. 사실은 한 40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mathematics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근데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한
70년 전에 이산란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번역을 한 이름을 붙인 건데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수를 공부하는 학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수학 내에서도 수를 공부하는 분야를 넘버 티어리 수론이라고 하는데요. 수학 내에서 그렇게 큰 분야는 아니고 제가 하는 위상수학에서는 수를 직접 다루지도 맞습니다. 않고 제가 한번 정시대에 나왔더니 숫자가 없는 수학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도 못 풀어버려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말이 약간 번역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고 예. 또 반대로 수가 영어로 치면 넘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를 본다, 할 수 있다의 수도 아마 거기서 유래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한자어지만 그것의 의미가 광범위했으므로 세상의 이치라든가 심지어는 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의미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기학에서는 왜 복수를 쓰나요? 아트모스피어 사이언스 있으니까요. 네. 거기는 대기 화학, 대기 물리. 역학, 네. 대기 물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대기 과학이라고 사실 할 때는 S를 붙입니다. 결국은 이제 종합 예, 학문이고 예. 그 중에서도 기상학 하면 이제 미테오로지라고 하고요. 미테오스가 원래가 이 모성이라는 뜻, 높은 뜻이라는 뜻이니까 높은 곳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미뤄놨던 위성수학. 위상수학 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 물리학회를 이제 갔는데 취재를 갔던 그 교수님께서 위상수학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고 왔거든요. 기억 남는 거는 도너츠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위상수학이 뭐죠? 글쎄요, 이게 뭔지 설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순수 수학이 있고 응용 수학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 수학을 기준으로 되게 이제 한 4분야 정도로 나눕니다. 기하, 대수학,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건 이제 미적분학과 관계된 학문이라고 보고요. 나머지가 이제 막내 위상수학인데 위상수학은 시작이 20세기에 수학의 역사는 몇천 년 되는데 위상수학이 생긴 지는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처음 시작을 한 사람이 그 포엔카레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서 어떤 물건들을 기하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각이 몇 개고 면이 몇 개고 그런 식으로 분류하기는 이 세상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대충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분류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 불변량들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다르다. 이런 식으로 불변량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위상수학이 생긴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물리학,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런 게 생기면서 1930년대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방법론이 포엔카레가 찾은 대중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약간 어려운 형태의 불변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왜 어려운가 하면 가장 최근에 생긴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쉽게 대중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언젠가 갈 수 있는 건가요? 쉽진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상수학이 결정적으로 발달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수학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론 물리학 수학이 이제 중시될 때인데 그때 이제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위상수학이 너무 아름답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세계 최고 고수들이 거기에 다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고수들이 수백 명이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예로운 이제 상인 필드 메달도 한 40년 가까이 위상수학과 그의 형제인 기하에서만 거의 나왔다고 해도 되죠. 한 90% 정도가. 재밌네요. 그래도 이제 제가 위상수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면 수학은 이제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복잡한 물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불변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분류하려고 그런다. 어떤 공간들의 특성에 따라 그걸 분류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류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목적이지만 실은 위상수학에서 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TDA라고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이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챗 GPT 같은 것도 빅데이터를 다룰 때 기하적인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죠. 모호하고 답을 모를 때 오히려 이제 기상청에서도 를 좀 뽑으셔야 돼요. 전 세계 거의 90% 이상의 들이 이제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기상학은 하고 싸운다.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겁니다. 또 다른 과학자의 기상청 방문을 기대하시는 분은 기상청과 한국과학기자협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함께 함께 해주세요. 해주세요.